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은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만약에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수급이 일정으로 인해서 몰릴 수 있는 이런 섹터를 고민하다가 저번 영상에서는 현대 로템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제가 붙인 별명은 All Around Player 라는 별명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과 더불어서 무인화 시스템까지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나 중동이나 유럽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를 하면서 점점 그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제가 받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저번 영상에서 현대 로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은 LIG 넥스원은 대장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9월부터 방산 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현대 로템으로 잡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을 보면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현대 로템보다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을 때는 LIG 넥스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소개하는 첫 번째는 LIG 넥스원이 넥스트 MSCI 편입 후보군이 될 거기 때문에 봤는데요. 저번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사용을 했어요. 아마 11월에는 현대로템이 MSCI 편입 후보군이 될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저는 한국가스공사보다는 LIG 넥스원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MSCI 한국 지수 편입 편출이 2, 3개월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로템 다음에는 넥스트는 LIG 넥스원. 다르게 말하자면 방산주 중에서 MSCI 지수 편입이 시작이 된다면 현대로템 다음은 LIG 넥스원이 될 확률이 높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MSCI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단기 급등 종목에 LIG 넥스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편입될 확률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패시브 자금이 수천억 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야 되는데, 세론이 나올 확률은 99.99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유럽 지역의 전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부분인데요. RN 뉴스 제목만 보더라도 특히나 미국과 그리고 유럽연합, 특히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장거리 미사일이나 무인화, 특히나 드론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이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며 완충지대를 폴란드까지 확장하겠다고 하는 언급에 따라서 현대로템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번에는 드론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하마스가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 중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무력적인 전쟁이 없는 것이지 전쟁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은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과거와 다른 전쟁, 무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기에 공통된 점이 드론 공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협의 중이다. 바이든 형,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LIG 넥스원이 무인화에 대한, 해상에 대한 기술 개발을 선도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엮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현재 전쟁은 무인화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무인 수상정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며,
해상전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군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산주는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고요. 넥스트 주도 섹터 후보군으로 방산주에 대한 일정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는 방산 관련 일정이 지속적으로 있기도 하며, 그리고 이평선을 보더라도 상승으로 조금씩 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를 했고 61선에 부딪히는 모습이 있기는 하나, 요 사이를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다가 이평선이 모이면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탄한 실적인데요. 실적 증가의 상황을 보더라도 누가 과연 이 기업에 뭐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기준 수주잔고만 보더라도 약 19조 6천억 원으로 당해 연도 2023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9배 수준의 수주잔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아니고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실적 가지고 누가 LIG 넥스원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 수주 잔고 또한 튼튼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LIG 넥스원을 무시할 그 어느 기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유럽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인해서 LIG 넥스원이 핀란드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과 더불어서 LIG 넥스원의 핵심 고객사, 고객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궁2에 대한 최근 이라크 수출 3조 원 잭팟이 다음 주 정도에 공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 이은 세 번째 지역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동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넥스트로 유럽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천궁2에 대해서는 미사일과 통합체계는 LIG 넥스원이, 레이더는 하나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한다는 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좀 하자 한국 기업 놈들아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배당 현황을 보면 LIG 넥스원은 3%대 굉장히 큰 배당을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방산주 중에서 몇 안 되는 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약 1%대의 배당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기업입니다. 하반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방산주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기업들이 수익을 내면 그 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가는 물론이고요. 여기에서 배당이 더해진다면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저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찐막으로 차트를 볼 건데요. 저는 이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만 보면, 깨면 안 보면 되고요. 지키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은 일정이 긍정적이기도 하며 외국인이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을 밀당하면서 담는 중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LIG 넥스원은 기관과 외국인이 샀고, 반대로 현대로템은 파는 모습,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두 기업을 꼭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우리가 한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